누군가는 개같이 일해서 월급 받아 만족하며 살고 누군가는 기회의 창을 이용해 불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불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 21년 고점 부근인 69K를 뚫고 그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채널 상단을 뚫고 이렇게 지지해준다면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채널 상단에서만 놀긴 해도 조종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이번 주에 월봉 마감이 있죠. 이 월봉이 음봉으로 변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월봉 캔들의 꼬리가 못해도 절반까지는 지켜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 이게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못해도 이 정도의 크기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해 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눌리더라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과 음봉으로 마감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캔들의 절반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4월달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면 저는 지금이 이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17년도에도 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20% 가까이 눌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17% 정도 빠졌었죠. 빠지고 이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한다면 못해도 한 75K 부분까지 상승해 준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만큼 올린 크기만큼 한 번 더 상승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70K 정도가 되겠네요. 못해도 지금부터 한 150% 정도까지는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쭉 이대로 상승이 나와주고 알트 물장은 21년 때도 이때 왔거든요. 17년도 때는 이때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그림에 다 털고 나오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ETF라는 변수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리다가 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다면 이 고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매집하는 시기이고 매집하는 시기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강세장의 중후반부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도 매집하는 시기가 끝나고 그 뒤부터 고점을 뚫고 초강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집하는 시기가 끝나고 고점을 뚫고 첫 눌림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도 완벽하게 고점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강세장에는 2주 동안 모든 코인들이 100% 이상씩 갑니다. 그랬다가 뭐 줄곧 상승한다기보다 떨구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총 한 300%에서 400%까지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더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똑같았거든요. 알트가 쭉 상승하다가 거의 60%까지 뺐다가 다시 말아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시 잡더라도 내 수익률이 이 정도 된다 싶을 때는 분할 매도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이 상승장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익절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고점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털었던 거 여기서 다시 손절하게 되거든요.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300% 400% 갔을 때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가 그 타이밍이 오면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중인 알트코인들만 봐도 자, 오랜만에 CB익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출발해서 자, 상승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렸습니다. 이때가 골파기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잡으셔야 돼요. 21년부터 쭉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오다가 최근에 10월부터 상승이 나왔었죠. 23년 10월부터 한 12월까지 이때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잠깐 눌렸었죠.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알트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랬다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잡으셔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늦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물리셔도 사야 되는 시기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매물대를 다 소화해냈으니 물려도 사는 시기다.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절반 매도하라 그랬고 다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해냈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지금부터는 물려도 되는 시기다. 물려도 사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마지막 매물대 자리인 이 구간을 흡수를 해냈으니 전고점까지는 금방 갈 것이다. 알트 마지막 기회가 이때 왔었거든요. 자, 니어 프로토콜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쭉 하락장 때 매집해오다가 상승해주고 고를 한번 파고 출발한다. 잡코인들 말고 어느 정도 시총 있는 코인들은 다 이런 그림일 겁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때가 딱 1월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서 눌렸을 때거든요. 이제 어떻게 가냐? 이제는 못해도 이 6만
6만원대를 찍으러 갈 겁니다. 지금이 만원이죠. 6만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남았어요. 지금 얘를 니어 프로토콜로 들었는데 나머지 코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언제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생각 들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바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자마자 수익 안 나거든요. 사면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까지는 괜찮아요, 지금은. 물려도 사야 되는 시기라고 수십 번 얘기했었습니다. 못해도 6만원까지 가면은 여기서 올린 만큼 한 번 더 올리는 거거든요. 2배 정도는 저점에서 지금 오른 구간까지 한 번 더 상승해 줄 겁니다. 못해도 그 정도. 니어 프로토콜만 그러냐? 나머지 알트코인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코인들은 더 갈 거고요. 이더리움 먼저 가고 그러면서 메이저들, 시총 있는 메이저 코인들 가고 마지막에 잡코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막상 막 100%, 200%씩 오르고 있는 것들 보면은 포모가 엄청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기 쉬운 거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겠죠.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00%, 400%까지 내 알트코인이 상승했다. 그러면 분할 매도 일단 하시는 겁니다. 이 이상 먹으려면 욕심이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엔 물리게 된다. 라고 원칙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업비트 얘기하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좀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출금을 하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전화 와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잠깐 테스트 좀 해본다고 막 억 단위도 아니고 한 2, 3천 정도 되는 돈인데 무슨 일 때문에 출금하라 하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개인정보인데 그죠? 점점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싸리 빗썸이나 여러분들 그냥 해외 거래소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사실 업비트는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설거지 코인만 상장시키고 빗썸보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 크립토로 돈을 벌었으면 크립토를 이해하고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캐시카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업비트가 지금 현재 수준이 딱 그래요. 이거 보세요. 메인 화면 이게 뭡니까 이게. 코빗이 제일 처음 나왔던 거래소거든요. 못해도 코빗처럼 뭐 이런 식으로 24시간 변동성도 알아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거래소처럼 꾸며놔야 되는데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이 업비트를 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짜증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하소연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이 1980년대 강남에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강남에 노른자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강남에 노른자 땅 안 사실 겁니까? 점점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도 현명한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 4년 전에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지 보수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전화 오지 않아서 좋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수지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4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집 한 채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제 주위에서도 점점 부동산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산시장에 계셨던 분이라 확실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신중하게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하니까 비트코인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살 거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이미 과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